네, 안녕하세요. 한가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MG 끝자락인데요. 사실 이렇게 MG 세미나에 초대해주신 MG 사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는 보상 플랜 강의 준비했고요. 저는 보상 플랜을 통해서 사장님들께서 PM이 왜 장사가 아니라 그냥 영업이 아니라 정말 왜 사업인지 어떤 비즈니스인지 이 강력한 비즈니스를 보상 플랜 안에 그 숨은 가치를 정말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사실은 어디를 가도 불경기 저는 그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불경기가 왔다. 내년에는 외환위기보다 더 심한 불경기가 온다라는 말이 사실은 매스컴에서 이미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불경기가 저는 지금 현재 작년까지는 설마 오겠지 했지만 저는 올해는 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감이 나거든요. PM에서는 말고 다른 곳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만약에 사장님들께서 불경기에도 매일매일 나의 가맹점이 늘어나는 비즈니스 오너가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너무 좋죠. 하지만 두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실제로 아침에 눈을 뜨면 매일매일 가맹점이 늘어나는 비즈니스 오너가 돼서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PM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PM의 보상 플랜이나 제품력 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불경기에도 당연히 저희는 성장을 해요. 회사가 성장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 불경기일 때 호재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불경기일 때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과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과거에 IMF 때 실제로 글로벌 A사, 아메이가 그때 1위까지 껑충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불안한 시기에는 사람들이 새로운 거를 준비하고 싶어요. 그리고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고 뭔가 안전한 거 그런 것들을 찾게 돼요. 실제로 자격증도 굉장히 많이 따세요. 이때 자격증 준비도 많이 할 정도로 불경기에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커져요. 왜냐하면 무점포이고 투자금이 없고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 준비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PM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 포스터 보니까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꿈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장님들 누구나 지금 꿈이 있으신 사장님들이 저는 이곳에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도 이곳에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꿈이 있었어요. 저의 꿈은 정말로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너무너무 되고 싶었거든요. 저는 2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자영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성실히 했고 이 분야에서 어쨌건 내가 노동소득으로 벌 수 있는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나도 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됐으니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결국에는 30대 후반까지 저의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고 자영업을 끝냈어요. 근데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되지 못했을 때 10년 넘게 그걸 노력했는데 되지 못했을 때 이 한이 있어요. 한이. 진짜 한이 있거든요. 솔직히 전 한이 있었거든요. 왜 그때 내가 그때 후회를 하는 거죠. 사람이. 내가 그때 왜 그 물결 타고 왜 못했지? 그때 도전 못했지? 그때 추진 왜 못했지? 그때 시작했을 걸. 왜 지금 이제서야 이걸 고개 들고 지금이야 이걸 시작하려고 하지? 다 포화 시장에서 뭐 하려고. 그런 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40살에 40대에 그 한을 풀었습니다. PM에서. PM에서 저는 비즈니스 오너처럼 저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길래 그게 보상 플랜을 들으면 사장님들이 그 가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드릴게요. 네. 그 전에 아까 앞전에서 황요 회장님께 설명하신 9의 4분면 저는 30대 초반에 이걸 알게 돼요. 이 공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직업군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 그냥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일했더니 그냥 열심히 일하는 상태인 거예요, 계속. 네, 부자가 되진 않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사업가로 오른쪽으로 넘어가야지 부자였던 거지. 이곳에서는 제가 아무리 전문직이어도 자영업자여도 이곳에서는 5%의 돈밖에 흐르지 않는 거예요.
95%의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봐도 같은 업종이 한 층에 막 6개, 7개 있는 실제로 그런 곳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95%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비사분면 사업가, 비즈니스 오너로 넘어가고 싶었어요. 넘어가고 싶었는데 이곳에는 95%의 돈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파이가 없죠. 파이가 없는데 PM이 진짜 딱 이 왼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희귀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경쟁 상대가 많지 않아요. 성공의 파이는 남아있는데 경쟁 상대는 많지 않는, 근데 성장하는 굉장히 희귀한 곳이다. 네, 사장님들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3번, 이 사업가 되는 방법 3가지를 로봇 기요사키가 제시를 해요. 저는 첫 번째로 만들려고 했다가 못했죠. 사실은. 두 번째는 사는 거예요. 브랜드를 사거나 회사를 사거나 일반인이 하기 솔직히 힘들어요. 그렇죠? 저는 3번째 PM을 보고 이거는 활용해서 내가 비즈니스 오너로 사업가처럼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딱 오더라고요. 느낌이. 아, 내가 찾던 거. 10년 동안 찾았기 때문에 더 느낌이 왔겠죠. 그래서 나는 프랜차이즈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선택도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택도 능력 맞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한 거예요. 완벽한 선택을 해서 그렇게 전 사업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패시브 인컴, 노동을 하지 않고 얻는 로얄티 소득, 시간적 자유가 있는 건물주처럼 월세 소득을 받는 온라인 건물주가 된 거예요. 그 패시브 인컴을 받으면서 저는 PM을 하고 있는데 이 패시브 인컴의 반대말이 있어요. 제가 자영업을 했던 일이죠. 액티브 인컴. 네, 노동을 통해, 근로를 통해 돈을 버는 일. 저는 15년 동안 액티브 인컴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패시브 인컴을 PM을 통해 선물을 받았어요. 하지만 갑자기 뚝 패시브 인컴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액티브하게 했어요. 처음에 PM도 3년 동안 정말 액티브하게 전달하고 안내하고 기회를 선물하고 알려드리고 교육하고 액티브하게 했더니 패시브 인컴을 지금 선물을 받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 패시브 인컴을 선물 받는 일, 앞으로 사장님들께서는 이 패시브 인컴을 PM으로 준비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왜 이 PM이 패시브 인컴인지, 프랜차이즈 오너가 되는 일인지 이 보상 플랜 6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직출 보너스부터 이제 파트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이제 뭐 소비자들이든 사업가들이든 처음에 만나는 보상 플랜, 내가 처음 PM으로 경험하는 보상 플랜이 직출 보너스예요. 저도 처음에는 갑자기 패시브 인컴이 들어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저 하나로 시작을 해서 먹어봐, 마셔봐, 이거 너무 좋더라. 이렇게 먹어봐로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추천하는 모든 전 제품을 가격에 대한 11%를 로얄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 조건이 오토십 133,140원 이 오토십 정기 구독을 하고 있으면 그 11%를 무한대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은 3개월치를 미리 보내고 결제는 이렇게 나눠서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정기 구독 시스템. 근데 이 정기 구독이라는 거 요즘에 스타벅스도 정기 구독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기 구독을 안 하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정기 구독을 내가 하나 갖고 있다는 건 어떤 능력이냐면요. 미래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장님들이 지금 하시는 일 중에 미래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냐 없냐를 그거 생각을 해보실게요. 근데 그냥 미래의 매출을 확보하는 그냥 정기 구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누적이 돼요. 누적. 내가 미래의 매출을 확보했는데 그 매출이 누적이 된다면 어떠실 것 같냐는 거죠. 내가 10명을 소개했으면 그 다음 달에 10명이 리셋되는 게 아니라 자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 10명이든 100명이든 자기가 한 만큼. 그리고 내가 또 누구를 소개하면 그 다음 달에는 2배가 돼서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달의 매출이 계속 쌓이는 게 저희 오토십이거든요. 근데 사장님들께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거 3개월 정기 구독이니까 3개월 먹고 끝내겠죠. 또 그 다음 달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오토십은요. 제품력도 제품력이지만 보상 플랜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적되는 거예요. 저희 PM은 보상이랑 오토십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누적이 되냐면 제가 지금 퍼스트라인 직접 먹어봐 하신 분은 14명이지만 총 쌓여있는 이 누적이 된 게 2년 9개월 동안 2,000개가 넘었죠.
2,000개가. 이 그래프가 저는 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차곡차곡 전달의 매출이 쌓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2,000개가 한 오토십 한 개당 10,000원 걸로 미니멈으로 잡아도 저는 PM에서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최하에 받는 커미션이 2,000만 원인 거예요. 내가 이 PM을 잘 못해도 받는 게 2,000만 원인 거예요. 그쵸? 근데 자영업에서는, 제가 자영업을 할 때는 순수익이 2,000만 원을 월 소득을 2,000만 원을 벌고 싶어서 그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2000이었어요. 안 돼. 근데도 2,000만 원까지 안 가는 거야, 순수익이. 노동소득이다 보니까. 예. 근데 PM에서는 왜 어떻게 최하 조건이 2,000만 원일까? 2년 9개월 만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패시브 인컴인 오토십이거든요. 이렇게 쌓였을 때 누적으로 14명으로 통해서 뻗어나간 게 쌓인 게 2,000명이다. 근데 이럴 수 있는 거는 저희 PM의 보상 플랜과 제품력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이 다 연결고리가 완벽하게 지금 다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왜 2,000개가 어떻게 쌓여가는 보상 플랜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 개수는 늘어나겠죠, 2,000개는. 예, 저희는 시스템 소득이에요. 시스템으로 돈을 버는 방식인데 이렇게 저희가 전국구 또는 내 아이디 하나로 글로벌로도 저희의 무점포 프랜차이즈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나 하나로 시작했지만 저희는 글로벌 전국으로 무점포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네트가 하나하나 쌓여서 왜 거미줄도 촘촘하게 쌓이면 사자 한 마리도 잡는다 그랬어요. 사자 한 마리 잡는 보상 플랜이라는 거죠, 진짜로. 쌓여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그림으로 저희는 이제 무점포 프랜차이즈 나의 점포들을 늘려가면서 글로벌로도 가능하고요, 전국으로도 가능하고 그 로얄티 소득을 다 받는 보상 플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먼저 주냐면 저희는 6레벨로 주는데 그 전에 사장님들께서 내가 만약에 이게 진짜 프랜차이즈 오너 일이라면 내가 만약에 브랜드 CEO가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제 이름이 황다연이잖아요. 황다방이라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CEO가 된 거예요. 네. 마시고 싶자 커피? 네, 그렇게 됐다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브랜드 대표가 돼서 5명의 가맹점을 내린 거야. 점포들을 전국구로 5개 점포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이 점포가 여기서 오프라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그 밑에 점포들은 점포의 점주일 뿐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밑에 나의 파트너 사장님께서 나의 가맹점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은 똑같이 본사의 자격을 갖고 있어요, 저와 같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업을 내려요, 똑같이. 또 이대 사장님들도 자기도 본사이지만 프랜차이즈 대표지만 또 가맹점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본사 역할이기 때문에 또 자기 사업을 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이 강점이거든요, 사실은. 일반 사업보다도. 이 간접으로 내린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나만 대표고 여기는 직원 아니면 점주야. 그러니까 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저희는 나도 본사의 자격이지만 이분도 본사의 자격으로 대표의 자격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6레벨로 로얄티가 다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6레벨 사람들도 또 자기 사업을 계속 내리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이 밑에는 계속해서 내려갈 수가 있는 게 이런 구조라서 그렇거든요. PM도 똑같다. PM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이 그림으로 내가 있고 나로 시작을 했지만 나의 프랜차이즈들이 똑같이 2대, 3대, 4대, 5대, 6대로 쭉쭉쭉 내려가면서 그 로얄티가 5%에서 3%가 다 올라간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대표님들도 로얄티 소득이 5%에서 4%예요. 한 점포당. 저희 똑같죠? 이거 평균치 나누면 4%죠. 그럼 4%가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신기했던 게 저는 6레벨 안에 다 모든 거의 제 매출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현재 지금은. 그 2,000개 오토십도 이 6레벨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건데 제가 9억을 하면은 커미션이 거의 4천만, 월 매출 9억을 할 때는 커미션이 4천만 원 가까이 들어오고 6억을 하면은 2,700 정도 들어오고 이런 로얄티가 평균 4%에서 싹 올라오는 게 너무 정직하게 올라오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이 PM을 만든 것도 아니고 연구한 것도 아니고 사실 개발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마케팅만 했을 뿐인데 그거를 본사의 자격으로 무점포 프랜차이즈 오너처럼 이 로얄티를 다 올려준다는 거예요. 이런 보상 플랜이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이렇게 내려간다 하더라도 최고 직급자 되시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조건이 붙어요. 근데 저희는 초기 직급이어도 이걸 다 받을 수가 있다.
초기 직급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PM이 보상 플랜이 거의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판을 바꾸고 있는 게 초기 직급부터 풀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로열티가 다 올라간다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그거에 또 다른 리더십 보너스가 있어요. 이거는 커미션의 극대화예요. 커미션의 극대화. 내가 한 만큼 더 받아갈 수 있는 거. 혹시 내가 막 나는 진짜 행동 엄청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진짜 욕심이 많아서 나는 정말 더 많은 거를 일구고 싶고 만들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이 리더십 보너스를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한 만큼 그 커미션을 극대화로 만들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만약에 사장님들이 월천 PT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다 자기 점수가 있는 거예요. 2%, 5%, 9% 이게 자기 직급에 따른 점수예요. 이제 사장님들이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매니저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내가 내 직급이 IM이다. 근데 파트너는 MM이다 하면 여기서 차감을 하면서 그 보너스를 받아가시는 거거든요. 그 그림으로 더 보시면은 6레벨을 이렇게 받아가셨는데 저희는 그 차감한 금액, 내 파트너와 나와의 그 직급에 따른 차등 금액을 한 번 더 더블 커미션으로 더해집니다. 그럼 사실 이게 5%가 아니라 8%일 수도 있고 더해지니까 10%일 수도 있고 15%일 수도 있고 그건 나와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나와 파트너 회장님의 계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게 커미션의 극대화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또 7레벨부터는 6레벨은 받을 수는 없지만 이 리더십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아직 PM이 그랜드 오픈한 지 저희가 6년 차이기 때문에 7레벨부터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는. 여기서는 이 리더십까지는 또 챙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내가 PT라는 직급은 월천 직급이에요. 사장님들이 처음에 엄청나게 1년 동안 도전하는 직급이기도 하거든요. 이 PT라는 직급이 됐을 때 18%를 갖고 있어요. 18%. 근데 나의 파트너도 똑같은 PT예요. 그렇죠? 그 이분도 18%를 갖고 있어. 그럼 이 사람한테는 리더십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같은 직급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람의 6레벨은 이렇게 PT가 갈 정도의 이 6레벨을 나한테 올려주는 사람인 거죠. 6레벨은 로얄티가 3%, 5%가 싹 올라가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 단계 낮은 EVP야. EVP는 15%야. 그러면은 차감한 금액이 3%거든요. 6레벨 받고 3%를 한 번 더 받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리고 만약에 VP면은 12%, 만약에 12%의 직급이면 내가 6레벨 받고 6%를 추가적으로 받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리더십을 더 받거든요. 7레벨부터는 또 무한대로 이 점수 차감한 금액 요거에 따라 다 다르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나의 하나하나 가맹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실게요. 이게 싹 더블 커미션이 싹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여기 밑에 다 펼쳐진 거를 싹 다 받으실 거예요. 각자 자기의 로얄티를 받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 이렇게 건물 하나 지어지잖아요, 사장님들이. 그러면 두 번째 건물 짓고 싶고요. 세 번째 건물 짓고 싶고 그러기 때문에 후원하고 교육하고 전국으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나의 가맹점이 매일매일 늘어나는데 저는 가끔 그런 질문 받아요. 왜 이렇게 전국으로 전국 다니시는데 안 힘드세요? 이러는데 백종원이 전국 다니는 건 안 힘들어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교육하고 후원하러 가는 건 안 힘들어 보이고 저희가 가는 건 힘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안 힘들어요. 왜냐면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저는 얼마나 제가 든든하고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그쵸? 힘들지가 않다는 거죠. 이래서 저희가 파는 일이 아니라 정말 이런 가맹점들을 교육하고 후원하고 알려드리고 이런 로얄티가 싹 나에게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건물 하나로 끝내고 싶지 않겠죠. 완전 온라인 건물주 소득처럼 한 건물, 두 건물, 세 건물 짓고 싶다는 거죠. 아파트처럼 무너지지 않아요. 서울의 아파트처럼. 예, 이렇게 싹 다 받는 게 6레벨이고 리더십이다. 그리고 무한대까지 받을 수 있는 건 7레벨부터 이 리더십으로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꼭 직급이 높은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첫 직급, SM만 돼도 저희는 첫 직급부터 리더십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내가 그럼 이 프랜차이즈 오너가 이런 프랜차이즈 무점포 프랜차이즈가 될까 맞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제 연매출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연매출이 정말 내가 프랜차이즈 중소기업 정도로 나오는지 그 정도는 나와야 사실 프랜차이즈라고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저는 연매출이 지금 최근 걸로 했을 때 2023년 9월 26일부터 지금 9월 26일까지 80억을 했습니다. 저는 6레벨 안에 다 들어와 있는 매출액이에요, 거의.
저는 7레벨, 8레벨까지 아직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가 아니지만 6레벨이 이렇게 뚱뚱하다고 보시면 돼요. 80억. 80억에 대한 로얄티가 올라간다면, 가맹점에 대한 로얄티가 올라간다면 완벽한 패시브 인컴 아닌가요? 네, 그쵸?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이 80억 매출이 저는 계속 올라가는 매출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80억 매출이 거의 오프라인 프랜차이즈 대표님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작은 카페 지점을 한 40개에서 50개 갖고 있는 분들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지점은 계속 늘어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일이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처음에는 저 혼자로 시작했어요. 혼자 시작했지만 2년 9개월 되니까 80억이 뜨잖아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렇게 내가 이런 무상품 프랜차이즈 되는 자격 조건이 9개월분 130만 원이면은 유통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저 금액이죠. 진짜 130만 원 투자했어요. 저는 130만 원 투자해서 연매출 80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적은 리스크가 적고 투자금이 적은 일도 사실은 없다. 내가 이런 유통권을 받는데 간접소득을 그 로열티를 싹 다 받는 사람이 되는데 130만 원 9개월치 제품만 샀을 때 사장님들께서는 평생 유통권을 딸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좋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이 기회를 선물할 때 솔직히 너무 좋아요. 저는 그렇잖아요. 미안한 것도 없고 너무 당당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사장님들께서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의리되지 마세요. 갑처럼 하셔도 돼요. 사장님들께서 진짜 이게 기회라면은 이런 기회, 타이밍, 이런 도구를 지금 만나신 거면 예를 들어서 사장님들께서 막 강남 땅이라는 게 생긴데 그 강남 땅을 뭐 누구한테 나 강남 땅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걸 살 거야. 이 친구한테 알려줄 거야. 근데 막 밥사 먹이고 막 이렇게 굽신굽신 해가지고 강남 땅이 엄청 커질 거야. 너도 살래? 이러진 않잖아요. 야 강남 땅 이거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건데 너 살 거야 말 거야? 난 이거 살 거야. 너 정말 생각해서 안내하는 거야. 안 사? 패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전달을 했어요. 진짜 기회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투자금으로 이런 로얄티 받는 일을 지금 저는 현재 이 시대의 PM밖에 없지 않을까. 최고의 진짜 패시브 인컴인 것 같고요. 그래서 PM은 이 레버리지를 떼야 뗄 수 없거든요. 이 레버리지라는 말이 사실은 자본주의의 숨은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아냐 모르냐가 그렇게 인생이 달라지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30대 초반에 이 레버리지라는 거를 알고 이걸 몰랐다면 그냥 열심히 노동만 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노동만 해서 내가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열심히 노동해서 돈을 모으면 그게 될 줄 알았지만 이 레버리지 공식이 뭐냐면 내가 최소의 노력으로 큰 성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최소 시간으로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게 레버리지 효과예요. 근데 부자들은 이 공식대로 다 돈을 벌고 있었던 거죠. 부자들은 최소 노력으로 엄청난 큰 성과를 보상받고 있어요. 그게 레버리지 공식인데요. PM에서 레버리지는 오토십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사장님들께서 내가 오토십을 구독하고 내가 5명 앞으로 나와 함께할 5명을 찾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딱 이런 커미션 모든 나의 로얄티를 받는 조건이 내가 구독을 하고 있고 5명의 오토십만 찾으면 저희는 모든 조건의 그 커미션을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자영업할 때 제가 월세만 200이었고 마케팅비만 200이 나갔으니까 사실은 나가는 돈만 엄청 나는데 저희는 사실 13만 3,140원만 정기 구독을 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보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십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나요, 사장님들. 그래서 5명을 찾는데 나와 함께 할 시간 찾는데 얼마나 걸릴까 생각했을 때 저희가 그냥 보수적으로 6개월을 잡아요. 6개월을. 한 달에 1명씩을 찾았을 때 그 찾은 인원들이 얼마나 늘어날까. 그 작은 인원으로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늘어나는 게 레버리지거든요. 보시면은 내가 5명을 6개월 동안 찾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 혼자 시작했지만 5명을 찾는데 6개월이 걸린 거예요. 근데 똑같이 이 5명도 자기도 똑같이 이 사업을 펼치고 싶기 때문에 5명을 찾게 되거든요. 그 5명을 찾았을 때 똑같이 6개월 걸렸을 때 25명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25명이 또 동시다발적으로 5명을 막 가서 PM을 전달하겠죠? 그랬을 때 또 6개월이 걸리면서 125명이 되는 거예요. 125명이 또 똑같이 나 혼자 전달하는 게 아니야. 이제는 125명이
동시다발적으로 PM을 전달하고 안내할 거예요. 사장님 밑으로. 그랬을 때 6개월이 또 걸리면서 625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쉽게 설명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알죠? 한 명, 두 명 걸렸을 때는 걸리나 보다. 근데 갑자기 인원들이 늘어나면 더 빨리 확산되죠. 빠르게. 최소 시간으로 굉장히 확산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레버리지예요. 625명이 만약에 각각 5명한테 코로나를 전염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3,000명이 넘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니까 쉽잖아. 3,000명이 각각 5명한테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시켰어. 그랬을 때 사실 더 빠른 기간이었겠지만 코로나는 거의 15,625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M도 똑같아. 625명이 내가 한 명이 전달할 때랑 625명이 전달할 때 그 숫자는 엄청나거든요. 그게 레버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오토십으로 환산해서 커미션으로 계산을 하면 저희가 5,3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와요. 월 커미션. 근데 월 커미션이 5,300이라는 거는 다음 달에도 나오고 그 다음 달에도 나오는 저희는 자산소득과 같은 월세소득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레버리지 공식을 이게 숫자환이 6개월로 보수적으로 다 봤을 때 3년의 거의 기간이 걸려요. 제가 정확하게 2년 9개월 했으니까 3년 가까이 됐죠. 근데 저는 이 숫자를 봤을 때 예전에는 저렇게 되겠지? 라는 생각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야? 나 내 얘기 아니야? 내 얘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저 1단계 5명을 찾는데 정말 6개월 걸렸어요. 정말 나와 함께할 5명을 찾는데 정말 6개월이 걸리면서 IM이라는 초기 직급에 갔어요. 실제로. 그리고 2단계에 25명, 내 밑에 팀원들을 25명 만드는데 EVP한 직급 1년이 걸렸어요. 예, 이때는 진짜 이때는 정말 뭔가 25명이 생기니까 든든도 하면서 또 자만도 해. 약간 교만할 수 있어, 살짝. 막 갑자기 생기니까. 그러면서 막 될 것 같지만 또 두려워. 어렵고. 이때 막 좀 막혀있는 것 같고 힘들 때가 이때거든요, 2단계. 근데 거기서 25명이 각각 5명을 전달하니 빨라지죠. 125명이 된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때 월천 직급 PT를 18개월 만에 갔어요. 그리고 125명이 각각 5명한테 전달을 하니까 625명이 되면서 그때는 빠르게 SP 월 2천 직급을 갖고 625명이 또 5명을 전달하니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전달하니 여기서 제가 28개월 차잖아요. 여긴 36개월로 사실 수치는 나와 있지. 3년 플랜이니까 저는 28개월이니까 그럼 28개월인 나는 몇 명일까? 이 사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한 수치라면은 그쵸? 정말 놀랐어요. 6,355명 정확하죠? 이 레버리지랑 정확하지 않아요? 그쵸? 저는 너무 놀란 게 PM은 이거는 공식이 아니에요, 사장님들. 내가 진짜 거침없이 열심히 그냥 행동하면 이 숫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보이지 않는 걸 믿어야 보이는 게, 그 눈앞에 보이는 거는 그 다음이거든요. 저도 이 1단계일 때, 저도 처음에 저 혼자였어. 혼자 두렵고 힘들고 무서울 수 있어. 될까? 언제 될까? 이런 생각이 있겠죠. 설렘도 있지만. 그렇게 1단계를 지나니까 2단계가 됐을 때 힘들었어요, 솔직히. EVP 때 많이 힘들었어요. 되겠지? 굉장히 두려웠단 말이죠. 근데 3단계까지 갔을 때도 그렇게까지 감흥은 없었어요, 사실은. 125명이 있었어, 회원수가. 근데 4단계 625명 넘어가면서는 진짜 뭐야? 이거 뭐야? 무슨 일이야? 레버리지라는 걸 처음 경험한 거예요. 레버리지를 내가 공식으로 책으로만 보던 거를 선물을 처음 받아본 거야. 이렇게 진짜 레버리지가 실제 나한테도 올 수 있구나. 부자들이 돈 버는 방식을 내가 이제 만났구나. 어떡해,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막 처음에는 1명, 2명일 때는 설마 나에게 하다가 엄청 옆에 사람 다 걸렸다고 하니까 어머! 이러잖아요. 똑같다니까, 진짜로. 막 퍼져나가니까 진짜 이때부터는 이렇게 돼요. 눈 뜨면 일어나고 눈 뜨면 일어나고 이 숫자가 올라가고 전파하는 게. 왜냐면 한 명이 PM을 전달할 때랑 6,000명이 같이 PM을 동시다발적으로 전달했을 때는 그 숫자는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런 레버리지를 만날 수 있는 일이 PM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알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전 절대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던 자영업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내려놨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이 레버리지 만날 수 없거든. 액티브하게 일을 해도 액티브하게 계속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만들기까지는 당연히
사장님들이 3단계까지, 4단계까지 가려면 당연히 구축하려면 액티브하게 하긴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보상이 다르다면은 완전 다르다는 거,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 그런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또 신기했던 게 뭐냐면, 사장님들이 지금 액티바이즈 요거 5+1 지금 행사하잖아요. 요게 프로모션이 저희가 3월, 6월, 9월 이렇게 있어요. 3, 6, 9, 12. 근데 3월 달에 제가 이때 회사 트립으로 모로코 여행을 가 있었는데, 이때 액티바이즈 프로모션 매출이 1억 4천 했던 거예요. 하루에. 제가 막 이거 팔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1억을. 그쵸? 하루에 1억 4천이 뜨면서 이 포인트는 월천 포인트가 하루에 나온 거예요. 하루 만에. 근데 그러면 이게 3월이었으면 지금 9월 또 액티바이즈 하고 있죠. 그럼 지금 이게 레버리지의 이론이 맞대로 늘어나야 돼. 솔직히. 그쵸? 근데 제가 이번에 9월 20일 날 프로모션 시작했는데 2억이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불경기에도 늘어나는, 가맹점이 늘어나는 일이잖아요. 매출이 늘어나는, 불경기 상관없는 그런 도구다라고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반년 만에 1.5배 성장, 1년이면 사장님들 나의 연매출이 2배 성장하는 일인 거예요. 불경기에, 이런 시국에. 저는 이런 일이 진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아이러니하게 반품은 줄었다. 얼마나 강력한 아이템이면 반품은 줄까? 그리고 2억 매출하는데 46만 원 반품이 몇 말이에요? 462만 원. 몇 말이에요? 46만 원.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와, 반품은 줄고 매출은 일어나고 포인트는 늘어나고 진짜 이런 일이 없다는 걸 다시 생각하면서 레버리지를 이제는 이해를 온몸으로 이해가 되는데, 아직 이거를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상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약간 믿지 못하실 수가 있어요. 믿지 못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면은 만나실 거예요. 정말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여행 보너스가 있어요. MZ 사장님들께서는 여행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또 이런 거에 또 매력을 느끼실 것 같은데, 1년에 저도 유럽 여행을 4번을 가요. 4번을. 그래서 제가 원래 정말 아침형 인간이거든요. 저 미라클 모닝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생겼어도. 근데 너무 유럽을 왔다 갔다, 시차가 12시간씩 다른 유럽을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시차가 이제 적응을 하기가 힘들어서 너무 여행을 보내주니까 아침에 6시에 못 일어나요. 이미 시차가 적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럽과 한국의 중간으로 적응이 되어 있는 자꾸 8시에 눈이 떠지는 요즘을 만나고 있거든요. 예. 진짜 그렇게 3년 유럽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3개월마다 나가니까. 예. 그 두바이 갔을 때, 또 베를린, 12월마다 또 베를린을 가고, 전 프라하 갔을 때 이런 여행을 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높은 직급이 아니라 초기 직급부터 이런 유럽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체코 프라하 갔을 때인데, IM 직급은 굉장히 첫 직급이에요. 첫 직급인데, IM부터 저희는 6월에 이렇게 매년 한 번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매년 IM 이상이신 분들은 유럽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내년 6월에 모두 여기 있는 사장님들은 다 가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하시면 좋고요. 또 이번 지금 2달 있다가 제가 12월에 파리 베를린을 또 나가래요. 회사에서. 또 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베를린, 저희는 항상 베를린은 꼭 가요. 베를린은 이제는 1년에 막 2번씩은 꼭 가니까 길도 알아요. 이제 길도 알 정도로 이제 길도 알 정도고, 또 이번엔 파리, 너무 가고 싶었던 파리를 또 이렇게 가게 돼서 정말 지금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근데 정말 저희는 특별한 게 이런 호텔 자체가, 유럽 호텔은 되게 이렇게 럭셔리하지 않아요. 원래 되게 그냥 약간 좀 심플한 편인데, 저희는 이 호텔도 굉장히 약간 그런 4성급 이상의 호텔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실제로 여행사에서 저희 해준 여행사에서 놀래요. 이런 단체 손님을, 단체 여행객들이 4성급 이상에서 유럽을 묵게 하는 회사가 없다는 거지 사실은. 예. 보통 호텔, 유럽 여행 가면 되게 좁은 데서 주무시거나 그런 경우 많거든요. 숙박비가 워낙 비싸니까. 근데 저희는 이런 호텔부터 불편함이 전혀 없고, 이런 여행을 사장님들이 진짜 1년에 3번, 4번 다니면서 패시브 인컴을 받는 일을 하는 게 PA입니다. 그리고 또 캅보너스가 있어요. 캅보너스가 있는데 저희는 초기 직급 IM부터 유럽도 보내주지만 여기서부터 기아나 BMW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할부금이 매달 지원돼요. CL되면 포르쉐까지 가실 수가 있고, 이렇게 매달 할부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매달 할부금을 지원받고 BMW를 지금 타고 있는데, 제가 2년 9개월 차 이제 거의 이 할부금을 낸 적이 없으니까 회사에서 주니까
지금은 공기처럼 당연해요. 근데 갑자기 제가 할부금을 막 200씩 내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차 할부금은. 아무리 돈을 잘 버는 사람이라 해도 저는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뭔가 굳이 안 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어쨌건 회사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런 것들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감사하게 타고 있다는 거죠. 자동차도 사장님들께서 도전하시면 이런 것들도 벌써부터 젊은 나이에 진짜 멋지게 드라이브 하시면서 여자친구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쵸? 네. 저도 지금 BMW를 이렇게 타고 있고요. BMW 타고 있으면서 그냥 미팅 갈 때, 이동할 때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면서 진짜 내가 자영업 할 때보다 어쨌건 더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것들을 막 제가 허세 부리고 이런 게 아니라 회장님께서 회사에서 타라고 지원되는 이런 보상 플랜에 더 다시 한번 감동하는 매일 순간이고, 저도 최근에 사실은 포르쉐를 다녀왔어요. 포르쉐 매장을 다녀와서 차를 좀 보고 왔는데요. 왜냐면 제가 시애를 가면 이 포르쉐를 타기 싫어도 타야 돼요. 이제 회사에서 주니까. 그래서 포르쉐를 계약을 하기 위해 간 거예요. 근데 이 딜러랑 하는 얘기가 저도 놀란 게, 저 녹화 보고 놀랐어요. 저는 포르쉐 같은 걸 되게 원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더 고급 세단이 뭐예요? 더 고급 세단이 뭐예요? 파나메라 말고 더 고급 세단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제 자신을 보고 놀란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파나메라, 타이칸, 912 이 셋 중에서 고민하고 있는 막 그 행복한 고민. 왜 포르쉐는 종류가 이렇게 적어요? 이런 질문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하고. 근데 제가 PM이 아니라 자영업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솔직히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런 도구를 만났기 때문에 삶이 송두리째 바뀐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 제가 이 최근에 그런 옛날에 자영업을 할 때 제가 이효리 효리는 민박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뭐랄까 아예 가늠이 없었어요. 그냥 부럽지도 않았어. 솔직히 효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럽지도 않았고 그냥 가늠도 안 됐어요. 왜냐면 나에게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 그냥 부럽지 않았어. 그냥 연예인이니까 저렇게 사나 보다. 연예인 중에 탑스타니까 저렇게 평온하게 돈 걱정 없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오로지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구나. 전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부럽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이 영상을 어떻게 다시 보게 됐는데 요즘에 좀 비건에 꽂혀 비건에 꽂혀 있어서 어떻게 보게 됐는데 너무 놀랐어요. 제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저를 발견했거든요. 우선 영상 보실게요. 할 일이 없는 게 비전이야. 여기 뭐를 설치한다는 하는 게 예의래. 내 머리가 너무 네, 정말 진짜 평온하게 할 일이 없는데 이분들의 직업은 그거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게 직업인 거야. 부럽지 않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패시브 인컴이 있으니까 준비된 인쇄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딱 그런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진짜 막 엘레강스하고 럭셔리하고 이런 게 저는 부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부러워요. 왜냐면 그냥 평온하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오로지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온전히 이 삶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나. 아기가 있으면 아기를 사랑하는 게 나의 직업인 거야. 남편도 나도 직업은 없어. 하지만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게 직업인 거예요. 온전히 사랑에 집중하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저는 이제는 제가 선택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물론 제가 더 큰 목표가 있으니까는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언제라도 이렇게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는 제 삶에 너무 변한 거죠. 근데 자영업을 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피곤해 나중에 말 시켜. 이럴 수 있어요. 피곤해 나중에 말 시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예 직업이 없지만 온전히 나의 안전한 자산소득과 패시브 인컴을 통해서 내가 나와 내 사랑한 남자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삶. 내 남편도 직업이 없고 나도 직업이 없는 거야. 우리는 서로 사랑할 시간도 모자란 시간이래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랑할 시간에 모자란 시간에 어쩌면 너무 일에 바빠서 노동에 바빠서 언젠가는 미루는 거지. 나중에. 그쵸? 근데 이런 삶을 제가 3년 만에 꿈꿀 수 있다는 거, 이효리도 어쨌든 열심히 하셨지만 3년 이상을 하셨을 거고 치열하게 하셨을 거고 미친 듯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PM이란 도구에 그 올라탔더니 그 레버리지를 통해 3년 만에 내가 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사실 자유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지금도 이렇게 살면 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하고, 사장님들도 진짜 이런 패시브 인컴을 준비해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면서 그냥 온전하게 사는 삶, 자유로운 삶을 한번 느껴보시면 나중에 좋으실 것 같아요. 사장님들 나중에 모든 사람들의 미래, 지금 여기 계신 사장님들의 퓨리뷰예요. 퓨리뷰. 누구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자영업을 할 때 하루에 8시간씩 일했어요. 주 6일을. 8시간씩 일했지만 저는 지금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100명의 사장님들과 800시간을 하루에 일을 해요. 하지만 저는 혼자지만 800시간처럼 일을 해요. 같이 100명이 8시간을 PM을 전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전 예전에는 혼자서 8시간 일했기 때문에 부를 만들 수 없지만 어쨌건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서 레버리지를 통해서 시간적인 부자, 시간 부자가 된 거죠, 사실은. 800시간씩 하루에 800시간처럼 돈을 버는 사람과 하루에 8시간씩 돈을 버는 사람은 솔직히 틀려요. 틀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벌 수 있는 게 시스템 소득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레버리지, 사장님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근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자신 없어. 저분이니까 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처음에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자신 없었어요. 사장님들. 이 사업 처음 해봤고 네트워크 마케팅 저 처음 해봤고 자신 없었지만 PM이란 도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잘하기보다는 이 도구가 나를 태워서 이 레버리지를 일으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누구나 지금 여기 계신 사장님들 한 분 한 분한테는 그런 말이 있대요. 신은 누구에게나 재능을 준대요. 강력한 재능을 한 사람 사장님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재능을 준대요. 왜냐면 이 땅에 내려와서 살아가라고. 근데 그 재능을 발견한 사람이 있고 못 발견한 사람이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런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어떤 분들은 게을러서.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재능이 있다는 걸 믿고 여기서 PM에서 펼치신다면은 사장님들한테는 누구나 이 레버리지, 부자들이 돈을 버는 공식, 자본주의 공식, 최소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는 이 레버리지를 저는 만날 거라 생각하거든요. 제 모습이 나중에 사장님들의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보다 더 멋진 사장님들이 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지금 강력한 PM을 믿고 행동하셔서 타임 리치, 시간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